안녕하십니까.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한 분의 구독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로한 부모님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노인 요양원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대가족 시대에 살 때는 이런 요양원이 없어도 우리가 병이 든 부모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핵가족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관리가 허술한 곳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쩌다가 면회만 하는 가족들은 내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요양원에 의탁한 보호자들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모 요양원에서 작년 7월 15일 78세 된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관리 부실에 따른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고 4개월이 지나서 나름대로 회복된 다음에 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후 이 요양원에서는 이분을 휠체어에 태워서 벨트로 온몸을 묶어놨습니다. 이에 갑각증을 못 이긴 이 할머니가 휠체어에 묶인 상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휠체어가 전복하는 바람에 같이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요양원에 설치된 폐쇄로 TV를 복사한 것입니다. 여기는 2020년 7월 15일 대구의 모 요양원 입원실입니다. 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몸이 결박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름대로 여기를 이 결박 상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팔도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매트리스가 한 장 깔려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타고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매트리스를 타고 넘다가 무게중심을 잃어서 뒤로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사고가 난 지 13, 14분여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누가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요양원 남자 직원이 와서 할머니가 숨을 쉬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몸에 기를 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곧바로 응급 처치가 돼야 되는데 제세동기 병원에서 갖추고 있는 제세동기를 가지고 왔지만 제세동기가 고장이 나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옆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미 이때는 시간이 한 15분여가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23분 정도가 경과된 다음에 소방서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무슨 응급조치 기구를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때는 이 할머니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요 시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지금 직원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고 소방관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뒤로도 소방관 몇 명이 합류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영상을 본 소감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분을 여기에 의탁한 아들은 이 영상을 본 뒤부터 지금까지 1년여가 지났는데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신의 모친이 그렇게 돌아가신 현장을 보고는 마음의 병을 얻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불면적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요양원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적사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빨리 신고해서 구급 전문가들의 처치를 받았다면 소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무려 15분이나 지난 후에 심폐소생술을 어설프게 실시했고 그곳에 있었던 제세동기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즉 이분은 뇌진탕과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뒤로 젖혀져서 질식 상태였음에도 이 요양원에서는 상식적인 긴급 처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죽음은 요양원 측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근처에는 그 직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요양원의 부모님을 의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절대 요양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내 소중한 부모님이 불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이 할머니 아들도 자신의 모친이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 두었다고 했으나 영상에서 보다시피 끈으로 팔까지 묶어서 상체 뒤로 결박한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 측의 미숙한 응급처치가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또 이분은 방이 부족해서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습기가 많은 지하방에 가두어 놓다시피 한 것을 보호자가 뒤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사태로 가족들이 요양원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충격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모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요양원을 수사 의뢰했으나 일주일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즉 요양원은 의무 가입하는 위로금 명목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면서 합의만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젊었을 때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자였습니다. 이분은 낯선 이 요양원의 음침한 지하에서 결박 상태로 지내면서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요양원 측의 분명한 법률 위반 행위와 제세동기 불량, 총체적인 관리 부실, 응급조치 미숙과 119 신고 지연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의 보호자는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은 모친이 요양원 측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가족이 요양원 신세를 지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 가족이 안전하게 편안히 생활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